이 세상의 본질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이 자연 세계에는 물질과 운동만이 존재한다. 인간이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데카르트 이후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과학과 인문학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멀어진 거리에 새로운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무엇인가? 예,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말하다. 오늘 강의는 뉴턴과 블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동상은요, 에두아르도 파울리치라는 그 영국의 작가가 1995년에 영국 그 국립도서관이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하던 새 도서관의 앞에 그 기념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 블레이크의 뉴턴이라고 이름 붙여진 작품이었는데요.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 그렸던 뉴턴이라는 그런 그림의 기초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예, 그러면은 뉴턴을 기념하기 위한 작품인데 과학자들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작품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항의 서한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작품을 그 영국의 대형 도서관 앞에다 설치를 했나? 왜 이렇게 뉴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한, 비판한 그러한 작품을 설치를 했는가? 당장 철거를 하라. 저 작품은 인문학자이자 예술가였던 블레이크가 뉴턴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잘 보여주던 그런 작품이다.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전혀 못 된다. 이제 우리의 수치다. 뭐 이런 식의 그 항의 서한들을 보냅니다. 자, 도대체 영국이 자랑하는 과학자 뉴턴에게 어떤 일이 생겼던 걸까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걸까요? 그럼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작 뉴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미적분의 발견자로서 유명하지만요, 수학이 아닌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뉴턴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의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광학이고요, 두 번째는 역학, 혹은 천체 역학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과학혁명의 완성자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알렉산더 포프라는 영국의 시인은 뉴턴이 사망한 뒤에 뉴턴의 묘비명이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네. 신이 뉴턴이여 있으라 하니 모든 것이 광명이었네.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었는데 신이 뉴턴을 보내서 뉴턴이 이 세상에 빛을 던졌다 라는 시입니다.
도대체 한 사람에 대한 찬사가 이거 이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럴 정도로 뉴턴을 칭송했던, 뉴턴을 높이 평가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뉴턴은 광학이라는 책을 1704년에 출판을 하고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1687년에 출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책은 일반적으로 프린키피아, 예, 라틴어인데요. 영어로는 프린시플,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 그럴 때 그 원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를 따서 보통 프린키피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뉴턴이 이 두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저렇게 신이 보내서 세상에 광명을 던진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봤지만 뉴턴은 프리즘이라는 굉장히 작은 삼각형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무 색깔도 없다고 생각하는 태양빛 같은 백색광이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런 단색광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단색광들이 합쳐지면 색이 없어지면서 백색광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는 이 프리즘 실험이 뉴턴이 백색광을 굴절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것을 보이는데요. 자, 사람들은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했냐면요. 그거는 원래 빛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프리즘 안에서 그런 색깔이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다 라는 식의 반론을 했습니다. 즉 원래 빛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프리즘으로부터 생긴 어떤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게 당시의 반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 반론을 다시 재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결정적 실험이라고 불렀던 실험을 합니다. 이거는 두 개의 프리즘을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라지 ABC로 표시된 프리즘에서 빛을 한 번을 굴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구멍을 통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DC 스크린상에서 빛을 받아서 거기에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를 뚫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빛을 다시 스몰 ABC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을 시킵니다. 자, 이 실험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만약에 프리즘이 색깔을 만들어낸 것이라면은 첫 번째 프리즘에 의해서만 색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프리즘에 의해서도 색깔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프리즘에 파란 빛을 통과시키면은 거기서는 파란 빛만 나오고 빨간 빛을 통과시키면은 빨간 빛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굴절률이 작은 빛을 통과시키면은 굴절률이 작게 나오고 굴절률이 큰 빛을 통과시키면은 굴절률이 크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뉴턴에 따르면은 프리즘이 색깔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백색광 속에 색깔이 들어있었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로부터 어떻게 보면 빛과 색깔에 대한 근대적인 물리 이론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뉴턴은 이런 자신의 이론에 근거해서 새로운 망원경까지 제작을 합니다. 반사망원경인데요. 이 반사망원경은 렌즈를 쓰지 않고 거울을 사용했던 망원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이 유명하게 된 천체역학 혹은 역학에서의 뉴턴의 기여는 무엇이었는가?
당시에 케플러의 1, 2, 3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케플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오랫동안의 관측 활동을 통해서 세 가지 기본 법칙을 제창을 합니다. 케플러의 제1법칙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법칙인데요. 그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이 행성들이 원의 형태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의 형태로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법칙을 케플러가 제1, 2법칙은 1609년에 나온 신천문학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고요. 제3법칙은 1616년에 나온 우주의 조화라는 책에서 제창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법칙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케플러 자신도 왜 타원으로 도는가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설명을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만족할 만한 설명을 내놓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천문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화성이나 금성, 수성과 같은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타원으로 돌더라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대체 왜 타원으로 도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찾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은 현상적으로는 참 옳은 법칙인데 왜 저런 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대답을 찾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의 프린시피아에서 뉴턴은 왜 이런 법칙이 성립되는가에 대한 수학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 해법을 보고 당시 유럽의 과학계는 깜짝 놀랍니다. 몇십 년 동안 못 풀었던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구나. 어떤 물체에 타원의 초점이 S가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 거기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거기 있고 P가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뉴턴은 S와 P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면 그 물체는 타원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프린시피아 1, 2, 3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증명입니다. 뉴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증명을 지금부터 하면 30분이 딱 걸립니다. 재밌는 것은 S와 P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냐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는 그런 힘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뉴턴은 다시 힘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보편 중력 혹은 예전에 만유인력이라고 배웠던 그 만유인력의 힘입니다.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작용을 하면은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타원으로 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F는 ma,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중에서 두 번째 법칙이 가장 논란거리였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F가 뭐냐는 것입니다. 힘이 뭐냐?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는 저런 건 없습니다. 뉴턴은 상당히 신비스럽게 보이는 어떤 힘을 다시 과학에, 자연 철학에 도입을 했습니다. 만유인력이 존재한다. 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뉴턴은 지상계와 천상계에서의 운동을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뉴턴은 지상계에서의 역학, 즉 사과가 떨어지거나 포탄이 날아가거나 하는 지상계에서의 역학과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돌거나 아니면 화성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 같은 천상계에서의 천체 물리학을 통합시킨 사람으로 간주가 됐고요. 또 실험과학과 수학을 통합시킨 사람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뉴턴은 과학혁명기에 과학의 종합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 사람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신에 근접한 사람이다. 비코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뉴턴이 뉴턴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 법칙은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아니다.